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네일 오마카세라고 해서 보자마자 이 채널 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너무 잘 돼버려서 사실 업합성이잖아요. 어차피 팝법은 성수.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렌드 이노션이 다 알려주는 트이다 진행을 맡은 이지입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전략본부의 귀한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틴트담 2026이 발간됐기 때문인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서점에서 굉장히 트렌드 서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틴트담을 고르고 선택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부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일하면서 쓰는 트렌드 책이다 라는 점이 좀 다른 점 같습니다. 트렌드가 이렇다 이렇게 뭐 정의 내린 것들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지금 체화된 그런 트렌드 책은 없기 때문에 좀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 할 때 아주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틴트담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각자가 집필을 한 4개의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2026년을 움직일 큰 흐름 그리고 소소하지만 돋보였던 그런 트렌드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랜덤 팬덤입니다. 랜덤 팬덤을 작성해주신 서린 매니저님께서 랜덤 팬덤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랜덤이라는 말 엄청 익숙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하철역 저희 지나갈 때 가차샵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마침 딱 최근에 저는 딱 그 랜덤하게 이 책갈피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이게 그 일본에서 친구가 선물로 줬는데 를 까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데 딱 까면 랜덤으로 이 모양의 책갈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랜덤으로 이런 네일도 네 그냥 사장님한테 가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네일 오마카세라고 해서 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네일샵 가기 전에는 그 네일 디자인 고르는 게 엄청 일인데 맞아요. 그런 선택의 여정을 확 그냥 생략해버리는. 랜덤이란 게 사실 항상 우리 일상에 언제나 가깝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설명해주는 랜덤 팬덤은 우리가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랜덤 개념과는 좀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랜덤을 생각하면 제비뽑기 뭐 가차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문화 코드가 더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위이다 보니까 거기서 재미를 찾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선택에 대한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는 매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써주셨군요. Z세대에게 랜덤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선택이 아니다. 선택의 무게에 지쳤을 때 잠깐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피난처다 라고 써주셨어요. 정말 트렌드 수필이 맞다. 최근에는 AI랑 랜덤 컨텐츠가 좀 결합되면서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걸 랜덤 위에 랜덤을 쌓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I한테 나 오늘 어디 가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AI가 추천해주는 곳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여기 왔는데 뭐 먹으면 좋을까? 라고 AI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AI를 이용하게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랜덤 위에 랜덤이 쌓이고 약간 재미도 두세 배 되는 그런 경험을 요즘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좋은 트렌드를 또 브랜드가 놓칠 리가 없잖아요. 브랜드와 기업들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브랜드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랜덤 박스들을 이용해서 단순히 재미를 주는 요소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브랜드의 강점을 살리면 이게 더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스타벅스 하면은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모두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벅스가 이런 장점을 살려서 랜덤 프라푸치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파트너들이 퍼스널 옵션을 추가해서 그걸 다시 커스터마이징해서 고객에게 랜덤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확실히 스타벅스니까 가능한 어떤 랜덤 팬덤 사례네요. 네, 맞아요. 브랜드 강점이랑 랜덤 요소를 합치게 되니까 이제 고객한테도 예상치 못한 경험을 줄 수 있고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도 더 살릴 수 있고 뭐 이런 이벤트를 하면은 어쨌든 확실히 화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들이 이런 요소들을 좀 잘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랜덤 팬덤이란 트렌드가 단순히 어떤 체험을 넘어서 또 이 브랜드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 장점을 기반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인생 녹음 중이란 채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부부가 이제 평소에 대화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았다, 재밌었다 싶은 순간을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해서 결합해서 보여주는 채널인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자꾸 봐도 재밌어서 요즘에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정서불안 김햄찌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햄스터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디자이너로서 실제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애환 같은 것들을 다 잘 녹여내는데 그 채널이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 채널 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아이폰 광고까지 찍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다양해지고 대형 미디어들이 그런 걸 커버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1인 미디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해소국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챕터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방송국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연예인들도 하고 그리고 아예 유튜브 회사로 해서 그렇게 채널 기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심창맨 씨라던가 아니면 힙합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의 회사를 차려서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해내는 유튜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1인 유튜버들의 강점이라고 하면 사실 그 뾰족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 컨텐츠들은 아무래도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넓게 좀 무난하게 이렇게 보편적인 걸 갈 수밖에 없는데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코드를 가지고 뾰족하게 이제 시청자들을 겨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나랑 연결이 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내 코드를 찔러 들어오는 부분 그런 데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매력이 돼서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해수국 유튜버들의 인기가 높아지면 또 브랜드들이 같이 협력해서 협업하고 싶고 브랜드 광고를 넣고 싶고 할 텐데 그런 브랜드들에겐 좀 어떤 팁이 필요할까요? 1인 유튜버는 뾰족한 맛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결국 그 뾰족한 맛, 그 코드를 원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못 자기한테 색을 입혀버리게 되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호감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협력하고자 하는 채널이 어떤 색깔이고 자기와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었을 때 그 브랜드랑 잘 녹여서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뭐 최근에 직관을 가셨다거나 하는 거 있으세요? 저 올해는 야구 갔었습니다. 야구 어디 팬이신데요? 한화 하나. 미리 감사합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하는 배구 예능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배구 직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일로 만난 스포츠를 보고 요즘 진짜 프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런 스포츠 컨텐츠들을 보면서 또 인기가 없던 종목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스포츠의 팬 저변이 엄청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데스크에서 감지를 했습니다. 데스크에서 감지를 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트렌드의 한 주제로 다룰만 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쓰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프로스포츠의 팬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점점 야구 팬덤에서 여성분들의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데이터나 기사를 보더라도 여성분들의 예매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기사도 봤었고요. 특히 뭐 야구나 축구들이 이제 뭐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뭐 분위기고 했다면 요즘은 젊은 여성층이 유입되면서 아이돌 팬 문화도 프로 스포츠로 많이 이식이 됐고요. 콘서트장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응원복, 그 다음에 스타 선수들의 포토카드, 응원하는 선수에게 보내는 커피 트럭 이런 이제 덕질 문화들이 스포츠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야구를 보게 되면 시즌 중에는 월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가서 그 선수들을 볼 수 있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팬심을 발휘하기에는 야구 쪽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젠 이 스포츠 직관 그리고 덕질을 하는 게
사실 되게 가성비가 좋은 여가 활동이 돼버린 거예요. 접근성도 좋고 네. 경기가 많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여성 팬들 중심으로 이 프로스포츠들이 더 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야구장 가면은 꼭 애기들이 야구 유니폼 입고 뭐 응원 같이 하고 그런 모습들도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손잡고 갔던 그 추억, 그때부터 이제 팬이었던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이제 자녀가 생기면서 팬심의 어떤 계승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구단들의 마케팅도 굉장히 고도화됐어요. 구단들이 뭐 거의 기업이나 뭐 하나의 브랜드 못지않은 다양한 마케팅들을 펼치고 있는데 K리그 같은 경우는 그 각 구단이 아니라 K리그 자체가 하나의 IP가 되어서 올해는 산리오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는데 근데 정말 오픈런과 함께 그 대림 창고에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스포츠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의 메인 스테이지가 된 것 같은데 브랜드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팀과 그 팬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감과 서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경기장 내 단순 노출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그런 스포츠 팬에 감동을 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팬들과 인게이지 할 수 있는 단순 노출 이상의 무엇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마지막 주제인데요. 바로 공간 경험의 미래와 의미입니다. 사실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에서 이 접점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제일 핫한 접점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많은 팝업들을 사실 연구하시면서 그러면 이번 책에 제일 담고자 하셨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 막 매달 많이 생겨나는 이 공간 마케팅이 과연 어떻게 진화할까? 뭐 내년에는 그 후년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게 되게 궁금해서 그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우선은 공간의 요소를 4가지로 이제 풀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소. 어디에다가 공간을 운영을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태.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가. 세 번째 의미. 그래서 그것을 방문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간을 둘러싼 환경. 마케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이제 그 공간들을 어떻게 누가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4가지로 담아보았습니다. 사실 업합성이잖아요. 어차피 팝업은 성수.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가 여전히 좀 핫한 건 맞는데 팝업 스토어 하면 성수하고 또 성수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성수 지역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브랜드들도 우리는 좀 다르게 플레이를 하고 싶어, 우리는 좀 남다르게 하고 싶어 하는 베뉴들을 물색하고 해서 이제 핫플이 아닌 딥플레이스로 좀 장소를 옮겨가는 행보도 있습니다. 딥플레이스? 딥플레이스는 어딘가요? 사실 딥플레이스도 좀 많지만 대표적인 장소로는 뭐 북촌, 익선동, 부암동 혹은 뭐 최근에 뭐 약수나 장충동 같이 그 지역의 색깔이 되게 좀 오래 묻어 있고 네, 그래서 성수랑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느린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딥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감도가 다른 느낌이긴 해요. 이 공간 차원에서는 디퍼런트한 그런 공간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3가지 꼭지가 있었잖아요. 형태, 의미, 환경 쪽에서도 조금만 더 스포를 해주신다면 두 번째로는 형태는 메타 포맷으로 형태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간 한 요소 안에 모든 컨텐츠를 다 넣기보다는 이제 요소별로 쪼개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보는 곳 따로, 사는 곳 따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의미 파트도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앞으로는 이 브랜드가 공간 안에서 얼마나 감정 곡선을 잘 설계할 수 있는지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와서 다녀간 사람들이 좀 과장하자면 눈물까지 흘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는 공간을 누가, 뭐 어떻게, 어떤 컨텐츠로 담을지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이나 뭐 소규모 브랜드는 물론이거니와 뭐 아티스트나 혹은 뭐 개인까지도 이제
팝업을 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공연기획자 부부가 결혼식 티켓을 아예 인터파크에서 판매를 했죠. 그래서 네네. 우리 결혼식을 이제 공연처럼 파티처럼 즐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팝업의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팝업이라는 거의 경계가 되게 흐려졌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틴트담 2026에서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고 나서 2026년에는 좀 이런 트렌드 또는 이런 흐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사실 포착한 트렌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다양한 트렌드가 정말 2026년에도 정말 나타나 줄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챕터마다 미래 전망에 AI를 어떻게 접목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AI를 뭔가 나의 비서 이런 기능적인 걸로 많이 사용을 했다면 2026년에는 AI와 사람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는지, 앞으로 사람들의 일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 습관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아무래도 공간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증샷들이 남겨져 있고 또 팝업에 얼마나 길게 줄을 서느냐가 좀 화두였다면,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서 그 방문객들이 공간에 방문한 이후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지, 그런 연속성들도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라고 봅니다. 네. 올해는 이제 단순히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스포츠를 즐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4가지 트렌드 외에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다른 주제들이 이 책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서점으로 달려가셔서 틴트담 2026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좀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또 다시 열심히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내년 이맘때인데요. 다시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